나는 늘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다. 내 이름은 유진.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자랐다.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교회 장로, 어머니는 늘 교회 부엌과 성가대에서 봉사했다. 기도와 예배 소리 속에서 자라며 웃음보다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허락된 집이었다. 늘 정숙한 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지만 내 안에는 가끔 불쑥 뜨거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대학 졸업 후 지금은 교회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복 입은 날이면 엄마는 늘 흐뭇하게 웃었지만 나는 오히려 답답함을 느꼈다. 그날도 분홍빛 치마 저고리 위에 흰 레이스 덧저고리를 걸치고 머리를 단정히 따았다. 외출길에는 굽낮은 흰색 구두를 신었다. 교회 모임이 끝난 뒤 나는 홀로 남산공원으로 향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관광객들 사이로 섞여 있으니 이상하게 자유로웠다.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려는데 누군가 그림자가 드리웠다. 낯선 남자였다. 회색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목에는 오래된 카메라를 걸고 있었다. 머리는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깊었다. 그의 이름은 현우라고 했다. 잠깐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그는 작은 메모지와 펜을 들고 서 있었다. 심리학과 대학원 연구 중인데요. 행복과 일상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놀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질문을 이어갔다. 진짜로 당신을 웃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너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내 마음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나는 늘 옳은 대답을 준비하며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요, 가족과 교회의 사랑요, 같은 말들. 하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내가 조심스레 내뱉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죠.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다. 내가 숨기고 있던 빈칸을 누군가 이해해주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그의 시선은 내 신발 끝에서 머리 장식까지 자연스럽게 스쳐갔다. 나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다. 분홍빛 치마가 무릎 위에서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얇은 레이스 장갑 사이로 손끝이 긴장된 듯 떨렸다. 그 순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내 안에 숨겨둔 갈망을 들킨 듯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내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혹시 내일 이 시간에도 여기 나오실 수 있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규율과 금지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가슴은 정반대였다. 내일도 보고 싶다. 현우가 떠난 뒤에도 나는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다. 가방 안에 작은 거울을 꺼내 비친 내 얼굴은 익숙하지 않은 빛을 띠고 있었다. 억지로 웃은 미소가 아닌 내가 나를 모르는 사이 처음으로 터져나온 웃음.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기도문을 외우며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에는 자꾸만 현우의 눈빛이 맴돌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과 설렘이 섞여 내 심장을 조여왔다. 다음 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을 거울 앞에서 보냈다. 분명 단순히 공원에 산책을 나가는 것뿐인데 옷장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 결국 선택한 것은 하늘빛 원피스였다. 무릎까지 오는 길이 단정하지만 허리선을 따라 매끈하게 떨어지는 곡선이 내 몸을 은근히 드러냈다. 머리에는 작은 진주 머리핀을 꽂고 발에는 흰색 스트랩 구두를 신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제의 교회의 딸 유진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여인이었다. 남산공원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제와 비슷한 옷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왔네요. 그 한마디에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한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았다. 사실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제 질문은 연고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궁금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뭘로 웃을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요동쳤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내 치마 자락이 살짝 날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으로 억눌렀지만 현우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입을 열었다.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늘 웃어요. 하지만 진짜 내 웃음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궁금해요. 당신이 언제 웃는지, 어떻게 웃는지. 말끝이 떨어지자 그는 카메라를 들어 나를 향해 들이댔다. 사진 찍어도 돼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는 순간 놀라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려다 멈췄다. 살짝 고개를 돌리고 치맛자락을 정리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찰칵 셔터 소리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렌즈가 내 안에 무언가를 꿰뚫는 듯해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 후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서울타워가 멀리 보였고 벚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내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유진 씨.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음엔 우리 교회 말고 제 공간에도 와 줄래요? 나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그의 집?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금지의 문장들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 말이 가져다주는 설렘은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손가방 끈을 꼭 쥔 채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언제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 주 금요일. 괜찮을까요? 내 심장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금요일 저녁, 나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다. 교회 친구들이 알면 놀라겠지만 오늘은 단정한 한복 대신 검은색 미디스커트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블라우스 소매에는 레이스 장식이 있어 손목이 은근히 드러났고 검은 스커트는 걸을 때마다 종아리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발에는 낮은 굽의 검정 구두를 신었다. 내 안의 떨림이 옷의 주름마다 스며드는 것 같았다. 현우의 집은 홍대 근처의 오래된 빌라 3층이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과 종이 냄새가 섞여 나왔다. 벽에는 그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현상하지 않은 필름이 흩어져 있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고 자유로운 기운이 흘렀다. 좀 어수선하죠? 편하게 앉아요. 그는 급히 의자 위에 있던 책들을 치우며 말했다. 나는 작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로 스커트를 단정히 정리했다. 그러자 현우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오늘도 찍어도 될까요? 그의 물음에 나는 순간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리자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내 눈길이 카메라를 피하지 않도록 가만히 기다렸다. 결국 나는 그에게 시선을 주었고 그 순간 내 뺨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웃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있는 그대로의 표정이 더 좋아요. 나는 무심코 손끝으로 귀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 섬세한 움직임마저 그의 렌즈에 담기는 걸 보니 갑자기 나의 모든 몸짓이 의미를 띠는 듯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커피 잔이 비워지고 방 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홍대의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유진 씨. 그가 조용히 불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사진을 찍을 때와 달랐다. 더 가까이, 더 깊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 따뜻한 온기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혹시 불편하면 말해요. 그의 말은 낮았고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두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의 이마가 살짝 닿았다. 숨결이 섞이는 그 짧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나는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꼭 움켜쥔 채 그에게 조금 더 다가갔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멈추었을 때 내 심장은 이미 대답을 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된 금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교회에서조차 평온할 수 없었다.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져도 내 귀에는 자꾸 현우의 목소리와 셔터 소리가 겹쳐 들렸다. 심지어 꽃꽂이를 하며 흰 백합을 만질 때마다 그의 손길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손끝이 떨렸다. 며칠 뒤 현우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주말 같이 사진전 보러 갈래요? 그는 늘 자연스럽게 초대했다. 나는 늘 망설였지만 결국엔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오후 우리는 삼청동 갤러리에서 만났다. 나는 하얀 블라우스 위에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발에는 얇은 스트랩이 달린 하이힐을 신었다. 평소 교회에서는 절대 신지 못할 구두였다. 머리에는 작은 금빛 머리핀을 꽂았다. 현우는 검은 셔츠와 슬림한 바지를 입고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모습이었다. 사진전은 흑백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웃음, 고독, 손끝, 눈동자. 나는 오래 한 장의 사진 앞에 멈췄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는 여인의 뒷모습. 그 사진 속 여인의 목덜미는 고요하면서도 묘하게 관능적이었다. 왜 이런 장면을 담았을까요? 내가 물었다. 현우가 내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사소한 부분이 사람을 드러내니까요. 손끝이나 목선, 눈길. 그게 진짜 모습이니까. 그는 내 코트의 깃을 고쳐주며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람들 속이었지만 그가 내 옷깃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고개를 숙일 때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갤러리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북촌의 골목길은 조용했고 전등빛이 벽돌 담장을 따라 길게 늘어졌다. 현우는 한쪽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온전히 내게만 머물러 있었다. 유진 씨. 그가 걸음을 멈추며 나를 불렀다. 당신이 웃는 모습, 아직 다 본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웃을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내가 찾아줄게요. 그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사람들의 눈에 띌까 두려웠지만 손가락이 맞닿는 그 짧은 접촉에서 이상한 힘이 전해졌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구두 굽소리와 함께 그의 보폭에 맞춰 걸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손끝에 남은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코트를 벗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낯설었다. 교회의 순종적인 딸이 아니라 한 남자의 손길에 떨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봄비가 내리던 저녁, 나는 결국 현우의 집을 다시 찾았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음의 두근거림과 겹쳤다.
현우는 문을 열며 말없이 우산을 받아주었고 내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그 순간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듯했다. 나는 오늘 은빛 블라우스와 검은 펜슬 스커트, 그리고 얇은 스타킹 위에 하이힐을 신었다. 교회에서라면 절대 용납되지 않을 차림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 앞에서는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내가 나답게 살아있는 것 같았다. 방 안은 따뜻했고 창문 너머로 비 내리는 소리가 잔잔히 깔렸다. 우리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눴지만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서로의 호흡과 시선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현우가 내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나랑 있는 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무섭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내 손등을 감싸쥐었고 나는 그 손을 꽉 잡았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어깨가 맞닿고 숨결이 섞였다. 그 순간 나는 교회에서 배운 수많은 규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내 몸은 이미 다른 대답을 내고 있었다. 현우의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묻듯이 다가왔다. 나는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그 모든 망설임을 조금씩 내려놓았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접촉은 세상 어떤 기도보다 진실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품속으로 몸을 기댔다. 세상이 나를 심판해도 그 순간만큼은 나 자신이었다. 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흔들리듯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현우의 품속에서 속삭였다. 이제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숨을 고르듯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그 침묵이 오히려 무서웠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회의 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로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 너머에서 갑작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낯선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혹시 우리를 본 걸까?